오호, 방송 켜자마자 라미파크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아이유 바로 팔로워 아니, 이거 목표가 달성이 되었네요. 오, 아주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50명을 목표로 해봅시다. 유석이 반갑고, 유석이, 저번에 방송 안 할 때 도내해준 이후로 처음 아니니? 애초에 생방 보는 게 처음일 것 같은데. 그쵸, 목표는 항상 앞으로죠. 뭐 덕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기분이 좋네요. 오늘 이렇게 10,000명을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팔로 주신 라미파크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소리도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조정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찾아놓은 마이크 설정법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오디오 필터라는 항목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음질로, 이 바이브 프로2의 음질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경음악과 목소리 완벽하다고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1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 아무쪼록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 디스코드 방에도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써놓긴 했지만, 일단 오늘 지금 긴급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오늘 있었던 일이죠. 저희 한 5시쯤이었나 4시쯤이었나 퇴근하기 전이었는데 카페 디어나트 로고랑 정말 비슷한 로고를 가진 이벤트 월드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제 타임라인에서는 저도 좀 놀랐고 저희 특집분들도 놀랐고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놀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벤트 월드랑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월드에서 이벤트 월드를 처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처음 하는 동안에 이제 로고나 이런 거를 좀 기반을 좀 짜놓잖아요. 이렇게 처음 뭘 하면 기반을 짜놓는데 기반을 짜놓는 과정에서 로고를 그리게 되고 로고가 우연찮게, 물론 그쪽의 표현이지만 우연찮게 우리랑 비슷하게 돼서 이렇게 사과도 받아냈고요. 아무래도 이게 좀 그럴 수 있어요. 이 로고라는 게 물론 여기 이쪽에도 로고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가려지네요. 이제 보니까 채팅창에도 가려지는데 로고가 이벤트 월드마다 로고가 있잖아요. 이벤트 월드마다 다른 로고가 한국에 그렇게 이벤트 월드가 많지 않은데 좀 어떻게 겹칠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저도 당연히 들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그리고 동시에 뭐시기냐 로고를 바꿀 것 그리고 지금 있는 로고를 내릴 것 이런 것도 다 약속을 받고 실제로 로고도 다 내렸고요. 새로 작업한다는
그 말과 함께 사과문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올려주신 사과문이랑 또 이제 제가 올렸던 글이랑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좀 석연찮은 내용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사과를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벤트 월드들이 뭐 한국에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로고가 비슷하다는 거는 분명히 좀 석연찮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뺏기면 뺏긴 대로 문제인 거고, 안 뺏겼다 하더라도 검토가 그러면 미흡했다. 한국 이벤트 월드에 들어오는데 검토가 미흡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검토가 미흡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글쎄요, 약간의 좀 약간 코드 스위칭이라고 할까요? 우리 로고만 안 보였다, 우리 카페만 인식을 못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가죠. 우리는 2월 달부터 지금 12월이잖아요. 우리 1월 말부터 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벌써 10개월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뭐 그럴 수 있죠. 막 이제 들어온 뉴비거나 아예 이벤트 월드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고 싶어졌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연찮게 방송에 이벤트 월드가 드러나는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벤트 요새 술 유튜브고 창업하는 그쵸, 정보가 부족했을 수는 있죠. 그래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나 우리 직원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아무리 좀 생각해도 좀 석연찮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던 건 사실이긴 하죠. 이 뒷맛이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단 그렇게 끝났고요. 일단 그렇게 끝났는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건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웬만하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도 이거 이후로는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불퍼닝님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 로고 관련된 해프닝은 이야기를 그만할 겁니다. 일단 그쪽에서 로고를 바꾼다고 해주셨고, 물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받긴 받았지만 좀 석유찬 부분도 있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은 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도 받았고, 그걸 글로도 받았고, 귀로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른 부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번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좀 아무래도 뒤에서 저희 카페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아직도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좋아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소감. 글쎄요, 지금 아직 올해를 마무리하기에는 아직 20일 넘게 남았어요. 지금 날짜 보이시죠? 20일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소감을 발표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일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그거랑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거는 내 현생 관련된 일이에요. 신호등이 이제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랑 이제 옛날 주거 건물 있는 데랑 이 사이에 딱 설치가 됐어. 근데 옛날 주거 건물이랑 신호등 사이의 인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밤마다, 사람 중 몇 명이 밤마다 불편으로 산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신호등이 없던 게 계속 보이니까 눈 아프다 그거지.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예전에 왔어서 그 신호등을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리고 그거 왜 이렇게 내렸냐라는 민원도 들어왔지만 이거 사정 설명도 다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 신고가 왔어. 여전히 등이 밝다고 더 내리던지 아무튼 빛을 차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물리적으로 더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계속 전화가 온대. 막 이제 구청에서 막 공문도 내려왔대.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통화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필이면 또 그 사건이 터져버리고 이래가지고 완전 아직도 그 12월은 아직도 2022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너무 다이나믹해요. 아직도 그 펼쳐져 있는 수많은 판타지 같은 일들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걸 하나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다이나믹해요. 그냥 쭉 다이나믹해. 계속 쭉 다이나믹해가지고 뭔가 소감을 말하기가 이 소감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다이나믹해. 그래 혹시 그래도 일단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12월 달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월 달은 제가 태어난 달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이벤트 월드에서 또 뭔가 일이 뻥 터져가지고 저도 나오게 되고 요러한 좀 첫 스타트가 좀 불행했어요. 첫 스타트가 생일 있고 뭔가부터 좀 불안했어요. 그때부터 좀 불안했어. 그 사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좀 비밀로 할게요. 아무튼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1월달 스타트부터 별로 시작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2월, 3월, 4월 이렇게 가면서 사이사이에 참 이게 내가 이렇게 현생을 살고 카페도 준비하고 1월달에 준비하고 2월달에 열었단 말이에요. 카페 데어 아트를 열고부터는 이제 나도 이벤트를 사장으로서 이렇게 막 홍보도 하고 그 캘린더에도 걸고 이런 거를 하느라고 2월달이 너무 바빴어. 2월달은 진짜 카페 데어 아트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카페 데어 아트가 여러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그 카페 데어 아트도 제가 그 사건 말할 수 없는 그 사건 이후로 이벤트 월드 나온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닫힌 파밀로이 도서관에서의 이제 책 이용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파밀로이 도서관장이었던 카페리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거기에 있는 이제 좀 소스들, 엔진들, 그 우동들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또 이제 카페에서 쓸만한 것들, 이런 집게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오손도손 사거나 아니면 무료 햇셋 이용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었던 제 이벤트 월드 기능 테스트 월드가 어쩌다 보니까 카페 데어 아트가 된. 그래서 맨 첫 번째 이름은 그거였어요. 신수의 테스트 카페였나? 아무튼 그랬어. 그것도 독일어도 아니었어. 입문했을 때 초기 가면 몇 안 된 이벤트 월드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벤트 월드 역사를 보면 저희 이벤트 월드는 마지막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글 보면은 역시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카페 데어 아트 영업을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도 이제 좀 더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왔던 분들도 있고
파벨리 도서관 기능도 이제 새로 복원을 3.0으로 SDK 3.0 버전으로 하고 이러면서 그 이야기는 저런 그 이야기는 아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랑 이야기하는 중이라. 어쨌건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 당부 말씀드릴게요. 카페데언 아트 관련된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제 일이지. 제 일이고 저희 직원들 일이에요. 카페데언 아트든 뭐 다른 이벤트 월드든 아니면 저랑 관련됐든 저랑 관련이 안 돼 있든 당사자가 해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데언 아트 일은 제가 해결할 거예요. 내 카페니까.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뭐 토를 더 단다던가 뭐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시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이렇게 할 거?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할 거예요. 내 일이니까. 의문을 제기해도 당연히 제가 제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 감사합니다. 세상에. 반가워요. 지수님 반갑습니다. 집사에 있는 고양이 기분? 닉네임이 상당히. 아무튼, 팔로 감사합니다, 이민님. 그래, 하루님이라고 하니까 대번에 이해가 되네. 아무쪼록 팔로 감사합니다. 대박.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제 방송은 초창기란 말이에요. 11월 달 초부터 시작한 따끈따끈한 방송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위터 VR챗 이쪽 닉네임을 말해주시면 제가 단박에 알아먹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일단 초창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대신 여러분들이 많이 입소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체과 현실령 쪽에 직원 뽑고 있으니 많은 지원해달라. 그래. 카페데언 아트는 여러분들에게 카페데언 아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원래 카페데언 아트는 직원이 없을 예정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원이 없을 예정이었어요. 저 혼자만 하면서 조금 월드를 살짝 넓게 가져가는 대신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간을 드릴 그런 이벤트 월드로 기획을 했었어요. 많은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말은 이미 사실 지금도 구현이 돼 있죠. 지금도 1층 사진 전시나 2층 도서관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정말 비어 있잖아.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가서 거기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사진 관람하셔도 되고요. 네, 도서관 이용하셔도 되고요. 1호점부터 지금 4호점까지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도 저런 있습니다. 도서관 있어요. 2층에 있어요. 2층에 작게 있어요. 작게. 옛날에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아주 커다랗게 있었잖아요. 근데 옆에 커다랗게 두기보다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단 카페이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2층 올라가서 바로 그 카페인데 그 카페의 면적도 작아요. 근데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합니다. 네, 사진관 2층이에요. 무대 들렀다가 무대에서 이제 왼쪽으로 턴하면 계단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계단에서 올라가면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여전히 있어요. 책들도 여전히 있고요. 그럼 나미파크님은 못 보신 책들이 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때 그 당시 있던 책들이랑 비교했을 때 복원된 책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책도 몇 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내일 9시 하니까 내일 카페데어나 도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구경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렌더 입문책이요? 그 블렌더는 근데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이 컴퓨터 있잖아요. 제 컴퓨터가 지금 이 VR 챗이랑 방송 송출이랑 지금 동시에 하면서 지금 얘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힘들어하는 아이는 블렌더를 못합니다. 블렌더 켜면 애가 뻗는 게 아니라 블렌더 기능이 마비가 돼요. 켜지는 건데 살펴보는 것까지는 돼. 근데 블렌더 기능을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좀 피부 요거 이제 이렇게 텍스처를 좀 늘린다 뭐 이런 게 안 돼. 신수야 죽여서래. 예, 그 정도로 안 굴려. 그 정도로 굴리는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얘가 막 월드도 제작해야 되는 애고 정말 긴급할 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VR도 돌려야 되고 방송도 송출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 저장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고생하는 고생하는 아이기 때문에 정말 슬픈 예리 TV에 보면 다 알게 되죠. 이게 블렌더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나중에 내일 도서관 가실 일 있으면 가시면은 그 파벨로이 도서관 시절에 있던 블렌더 책이 2권이 더 있습니다. 그게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짧아요. 다만 그 짧은 내용 안에 핵심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파벨로이 도서관 복원 도서. 라미파크님을 기다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4호점 지금 하는 월드가 4호점이에요. 4호점. 지금 4호점 때도 혼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혼자서 운영이 가능해요. 못하지 않아. 운영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도 직장인이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직원을 뽑았고 지금도 직원 7분이랑 같이 카페데어 아트를 잘 꾸미고 있는 거죠. 물론 한 명은 징계 때문에 어쨌건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런 순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그러니까 회사 일 제외하면 카페데어 나한테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방송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 원래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VR챗 이제 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조금 했었고 그 당시엔 약간 좀 철도 게임이나 뭐 아무튼 좀 약간 고전 게임 위주로 했었는데 그땐 진짜 어릴 때라 가지고 그때가 2010 몇 년 막 이랬거든. 진짜 2010년대 초반이니까 진짜 어릴 때였지. 그때 막 대학생 되기도 막 중학교 때 막 이랬을 때니까 거기서 하다가 이렇게 그만 이제 고등학교 넘어서 학업 이런 거 한다면서 그만두게 됐는데 맞아요. 막 이제 그 머독이랑 머정인지 령인지 아무튼 걔 있었을 때 그때 딱 이제 2000년대 후반이다. 2000년대 후반이네 그러면 딱 그때 이렇게 시도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게 좀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짜 공부에 완전 집중을 해야 되잖아. 대학교 가고 울산 큰고래님 같은 그런 분들 진짜 초창기 분들 내가 진짜 학업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손 놓게 되고 학업에 좀 더 시간을 더 써야 되니까 대학교는 웬만하면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직장도 얻었고 또 직장 경력이 2년도 넘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욕심이 생겨가지고 11월 달부터 이렇게 사실 10월 달 중반부터죠. 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 월드도 만들고요. 이 월드도 만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진 다 좋다 이거야. 왜 내가 복귀하기 직전에 화질이 720p로 낮아지더니 지금은 여러분 여기 날짜 보시죠 여기 12월 7일 여러분 앞으로 6일 뒤면 뭐가 안 됩니까? VOD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막힙니다. 안 돼요. VOD 서비스가. 그 말인 즉슨 뭐냐. 클립도 못 만들어요. 클립 못 만들고 다시 보기도 막힌다는 거예요. 클립 못 만들고 다시 보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트위치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보시고 편집 이건 돼요. 근데 트위치 안에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대료구에 간다 아니면 유튜브로 간다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이제 저는 방금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방송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이 컴퓨터가 혹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 영상 그대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다시 보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시 보기를 올리고 있고요. 이 방송도 끝나게 되면 다시 보기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 디스코드 있으시겠지만 거기 링크 있어요. 거기 링크 들어가면 제 유튜브도 나오니까요. 거기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거기다가 다시 보기는 업로드하면 돼. 다시 보기는 그렇게 업로드합니다. 하고 있고 할 거예요. 아유 믿습니다라니. 아유 고맙습니다. 헤일로님 이때까지 제 방송 안 보셨던가? 첫 채팅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헤일로 이야기는 못해요. 내가 헤일로를 잘 모르거든. 어쨌건 네 클립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13일 이후부터는 지원을 하니까 12일까지면 된다는 거겠죠. 5일 남았습니다. 5일. 여러분들이 제 방송 클립을 딸 수 있는 시간 5일 남았습니다. 문제는 따고 나서 여러분들이 따로 저장을 해두시든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외에 계시면 상관이 없어요. 해외에 계시면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의 거의 99.99%는 한국에서 시청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네 클립을 만드신다면 반드시 개인이 소장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따로 보관하지 않고 저는 다시 보기만 저장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건 다음에 그런 건 할 거예요. 이렇게 클립이 따인다. 그래서 클립이 저희 거기 어디냐 저희 디스코드랑이 쌓인다. 그 쌓인 클립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보면서 반응 좋은 것들은 유튜브 쇼츠에 올리는 뭐 그런 거는 언젠가는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안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엔 이 통신망 문제, 통신 3사랑 그 다음에 해외 글로벌 업체들 간의 이 싸움이 솔직히 우리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건 약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응원뿐이지. 아휴. 아무튼 방송 준비도 하고 막 그러면서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정말 바빴네요. 진짜 막 8월 달에는
이때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 동생이랑 같이 살다가 동생이 서울로 상경하면서 혼자 살게 됐었는데 그 혼자 살게 된 계약의 만료가 8월이었어요. 전세 계약이었는데 8월 달에 전세 계약이 8월 20 며칠에 끝났는데 그걸 많이 땡겨줬어.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막 이사도 하고 막 여기로 다시 이제 본가로 다시 오게 되고 정말 스펙타클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올해 한 해는. 일단 지금까지만 봐도 그래. 일이 정말 배수비 화산 터지듯이 막 그래가지고 좀 그랬죠. 그리고 우리 카페데언 아트 관련된 일도 오늘 이 일만 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막 어떤 사람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막 자기가 자기가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위키에 막 무단으로 퍼서 올리질 않나. 아니면 내 아바타가 짱법을 당해가지고 이 아바타는 아니에요. 그 전 버전 아바타인데 아무튼 아바타가 막 짱법을 당하질 않나. 근데 그 짱법한 사람이 내 지인이질 않나. 뭐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올해 아직은 조금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를 일단 지금까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제 한 해는 개판이었습니다. 진짜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올 한 해는 어떻게 끝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도 하고 뭐 무마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트위치 이대로 가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오래 못 간다 하시는데 트위치는요. 자, 여러분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자, 트위치는 원래 아마존 거예요. 지금은 아마존 거예요. 근데 원래 트위치 자체는 원래는 독립적이었다가 아마존에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트위치가 들어왔을 때는 트위치가 독립된 회사였어. 독립된 회사로서의 트위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건데 그래서 그 트위치가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아마존에 인수가 됐잖아. 아마존에서 트위치를 환영하고 싶은데 이미 선 계약한 것 때문에 먼저 계약을 해놓은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려고 해도 이미 선 계약이 있잖아. 그러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아마존 구독 서비스에 이런 걸 트위치도 묻고 이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기존 계약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존 계약이 없어지려면 어떻게든 기존 계약에 있던 트위치가 한 번은 떠난 다음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아마존 트위치라는 이름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어느 유튜브에서 그냥 쪄들은 이야기예요. 이건 공식 오피셜 아닙니다. 오피셜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오피셜 아니에요. 이건 그분의 뇌피셜을 저도 받아들인 다음에 저도 한 번 정도 몇 번의 필터링을 거친지만 아무튼 뇌피셜입니다. 자,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트위치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존 트위치가 한 번은 떠나줘야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과정을 밟으려고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망 사용료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편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그분도 추측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모두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위치는 결국 돌아와요. 트위치가 여기서 장사가 잘 되는 걸 알아. 이미 알아. 이미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장사는 할 겁니다. 계속 이제 뭔가를 할 거예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일단 떠난 다음에 다시 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수작질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나는 좀 든다는 거죠. 네, 그냥 다시 말했지만 이건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모든 것보다 제 뇌피셜이다. 정확하게는 남의 뇌피셜을 가지고 온 거다. 그런 겁니다. 참 이게 트위치 망 중립 요거 망 사용료 관련으로 참 이것 때문에 제 지인들도 방송 시작하려는 지인들이 트위치 찍어 먹다가 바로 아프리카로 건너가거나 바로 유튜브로 건너가거나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할 거면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1024p로 볼 거고 그 다음에 VOD 서비스도 계속 이용을 할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국인들이잖아. 나도 한국인, 여러분도 한국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헤일로님이 방금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맞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오래 못한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왜 나왔지? 아무튼 네.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고 트위치는 이렇게 개판이고 뭐 카페데어나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튼 어쨌건 여러분 카페데어나트 내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하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네 여기 있죠? 여기 이쯤인가? 아무튼 요쯤이다. 요쯤에 제 그 비아체 닉네임 그 비아체 이름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 시간 맞춰서 조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카페데어나트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근황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이 정도면 많이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괜찮죠? 벌써 이렇게 떠드느라고 35분이 지났는데 오늘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자, 오늘은 수요일 카페데어나트는 언제 한다? 화요일, 목요일, 화, 수, 목. 그렇기 때문에 카페데어나트는 내일 합니다. 내일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해.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야. 카페데어나트는. 그리고 제 방송은 수요일 오후 8시입니다. 모시갱이 먹으러 가려고 했다고요? 아유 저런 괜찮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 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페데어나트에는 그게 있어요. 사실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기능인데 직원이나 사장이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개인 또는 이제 이렇게 직원 몇 명이서 카페를 비공식 오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주변에 카페데어나트 직원인데 친한 사람이 있다. 열어달라고 좀 졸라보세요. 열어줄 수 있는 권한이 분명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줘놨거든.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올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는 뭐 이제 방송도 정상 궤도에 올려야겠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제가 최대한 독립을 하려고 시도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급을 좀 노려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좀 많이 바쁠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안 한다고 휴방을 때리는 일도 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사실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진급 관련해서는 올해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벌써 내년 진급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이제 빨리 된 게 좋으니까 계속 준비는 천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일 아무튼 내년 초까지 또 진급 문제 그렇게 진급한 다음에 독립 문제 독립한 다음에 이제 방송을 좀 더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의 키워드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페도 안정적으로, 제 자리도 안정적으로, 준비는 철저히 천천히 해놔야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준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끝나고도 한번 몇 번 더 듣다가 이제 좀 자기도 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내년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바뀌는 도로교통 분야에서 바뀌는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본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릴 만한 내용이 좀 있어서 내년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율주행 면허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이제 자율주행 3단계 레벨에 들어서는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땅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도로교통공단은 그거에 받쳐가지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율주행 면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자동차 개별 또는 회사에 이렇게 면허를 주는 시스템 이게 지금 구축 단계에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완료가 돼야 이제 그 차량들이 실제로 3단계 면허를 받고 이렇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그게 완성이 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공도에서 그 자율주행 3단계 차량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최고 주행 속도가 아마 맨 처음에는 80으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 넘어가는 차량들은 모두 개인이 운전하는 거고 80 이하인 차량들 중에서 일부 차량들에 한해서 자율주행 3단계가 적용이 될 거예요. 이거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통사고를 당했어.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가 자율주행이 되는 차야. 그러면 여러분의 보상을 그 차의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우리가 도로를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미리 캐치해 두시고 또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런 것들 빨리 받아들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보들이니까 그런 거 저도 이제 얻는 대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3단계 면허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뉴스일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이거에 맞춰 사업을 아마 회사에서 시키겠죠. 시키게 되면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 또 자율주행 실증 구간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미 강서구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는 일부 구간에 한해서 벌써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로봇들이 배달도 하고 순찰도 하고 쓰레기 치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좀 더 자율주행 시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킹런이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평상시에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하시면서 그렇게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전기차들이 추가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좀 더 많이 고장나고 좀 더 많이 갈등이 생기고 좀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전기차를 당장 탈 생각이 없다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내년에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자체에서 언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나올 새로운 차들 현대 코나 EV 전기차 새거 그 다음에 아이오닉 7 아니면 EV9 아니면
BMW ID3 뭐 이런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많이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특히 철도 분야에서도 신설 노선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다 올해 개통이 있어야 됐는데 올해 개통을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진 그런 노선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일하시기에 철도 관련된 건 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제 차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장재우 현대자동차 사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저번에 9월 달에 H2 미트 수소 관련 행사 하시면서 넥소 다음 제가 타고 있는 차가 현대 넥소 FCEV 수소 전기차입니다. 수소 전기차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거의 다음 버전이 곧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테스트카가 안 돌아다니고 있어요. 원래 1년 전에는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뭐 미장막이라든지 뭐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대.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대신에 다른 회사 막 BMW도 막 iX4 수소 전기차 만든다 이러고 있고 막 현대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다른 회사들도 막 수소차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사고가 나면 오늘도 그랬나요? 어젠가 그랬나요? 어제일 거예요. 어제도 교통사고가 한번 아이오닉 5에 났는데 측면에서 박는 즉시 배터리 셀에 충격이 가가지고 불이 났대.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는 그런 게 있어요. 배터리 셀에 충격이 가해지면 결국엔 그게 충격이 가해져서 터지면 그때부터 이미 끝입니다. 아무리 그 셀만 불을 이렇게 차단을 한다 해도 결국 번져요. 왜냐하면 가연성이기 때문에. 물론 수소도 가연성이죠. 근데 수소 기체는 워낙 압축이 잘 돼 있어가지고 불기둥이 요렇게 쏟다가 끝난단 말이야. 말 그대로 요렇게 쏟다가 끝난 말이에요. 안정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현대는 원래 그랬고 그래서 좀 수소차에 이제 발을 이렇게 내미는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려는 모양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N비전 74 얘가 그거죠. 옛날에 비전 FK라 해가지고 기아 스팅어 차체에다가 넥소에 들어간 수소 탱크 2개 넣고 앞에 제 차에 들어간 연료전지 스택 넣고 밑에는 리막 배터리를 깔았어요. 걔가 시승 영상 유튜브에 많아요. 찾아보시면 정말로 잘 달립니다. 진짜 잘 달리고 감각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서가 타는 모드랑 그 다음에 일반인이 타는 모드를 또 따로 분리를 해놔서 버튼 하나만으로 이거를 일상 데일리카에서 레이싱카로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들어있는 차예요. 완벽한 차가 현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포니 쿠페 컨셉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걔가 솔직히 난 그 생각도 들었어. 어떻게 내 차, 그러니까 수소차에는 스택이란 게 엔진을 대신해요. 내 차에 들어간 스택 엔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차는 다시 못 볼 차예요. 진짜 현대에서 양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걸 보더라도 현대의 수소에 관련된 의지는 확실히 보이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니버스 FCEV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시티 FCEV 있고요. 그 다음에 엑시언트 FCEV. 그러니까 큰 차들 막 화물차, 버스 이런 애들은 벌써 다 수소 연료 전지차가 있고요.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미 시외버스에도 투입이 됐고요. 그러니까 큰 차에 수소차가 투입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도에서 보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
넥소에 보이는 게 사실 우리는 끝인 줄 알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 비전 70, 비전 74로 우리는 좀 더 레이싱이나 고성능이나 아니면 이제 롱레인지용이나 이런 거를 대체할 용으로 그러니까 자그마한 차들 말고 좀 약간 덩치 큰 중형차 이상의 넥소급 이상의 그러니까 투싼 스포티지 이상의 차급부터는 우리가 전동화할 때 수소도 고려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그걸로 던진 거예요. 그걸로 던진 거야. 실제로 지금 수소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백금 줄어드는 안 쓰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백금을 덜 쓰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싸지거든. 스택을 계속 싸게 만들려고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계속 싸지고 있어요. 2013년도에 투싼 FCV에 들어갔던 그 연료전지 스택 가격이 8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4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반값이 줄어든 거예요. 물론 4천만 원도 비싸죠. 근데 이후에는 2천만 원으로 줄이겠대요. 2천만 원으로 줄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전기차랑 비벼볼 만하죠. 아이오닉 5가 지금 5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제 스택 값은 싸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자동차 분야에서 수소 생태계를 느낄 수 있을 나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진짜 멀지 않아 올 거예요. 제 드림카는 그거예요. 요번에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라고 하시나 모르겠네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이게 포드 디펜더 1세를 오마주해서 이네오스라는 영국의 정유 회사에서 그러니까 화학 회사에서 만든 화학 회사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SUV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여드리면요. 잠깐만요. 잠시 검색 좀 할게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뒷모습은 뭐냐. 자 뒷모습은 요리 생겼고요. 앞모습은 요리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앞 라이트는 이렇고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실제로 오프로드를 달리게 만들어놨고요. 이건 실내입니다. 실내 보시면 센터 콘솔이랑 이런 게 약간 정말로 전통적인 오프로드 SUV처럼 생겼죠. 자, 메르세데스 G 시리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긴 게 맞아요. 전통 SUV 라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겹치는 그 쉐입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가솔린으로 나와요. 가솔린으로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현대 넥소에 쓰이는 2세대 연료전지 스택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수소 연료통은 당연히 3개일 거고요. 다시 말하자면 얘는 기름차랑 수소 연료전지차가 같이 나오는 애예요. 이게 내년부터 대한민국에는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저렇게 튼튼한 놈이 비전 74에 들어갔던 그 심장을 그대로 이식하고 온다는 거야. 물론 리막 배터리는 못 쓰니까 다른 배터리를 쓰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걸 괴물이라고 안 부를 그런 게 있을까요? 훌륭한 머신이 되겠지. 훌륭한 레이싱 카가, 그러니까 훌륭한 오프로드 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터는 좀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스택은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확보가 된 채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는 확실하지. 지금 트래커가 오지게 튕기네요. 아무튼 이런 놈이 나옵니다. 제 드림카예요, 이게. 그리고 현대에서 그 협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연료전지 스택 관련 기술을 또 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넥소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됐지만 그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한 V2L 기능도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충전을 이제 시켜주는 그런 것도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이니오스 그레나디어에 기대하는 바가 전 좀 큰 거죠. 이런 놈이 한국에 나온다니까 솔직히 좀 기대가 돼요. 아무튼 저게 제 드림카입니다. 저랑 제 동생이랑 제 동생은 여동생인데 여동생도 그 드림카가 제가 좀 맞춰줬어요. 친환경이어야 되는데 픽업 트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캠핑이나 이제 밖에 나갈 때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천해준 차 포드 F150 라이트닝. 그걸 여동생한테 추천해줬어요. 라이트닝 전기차죠. 근데 V12도 아마 그 7인가 7kW인가 9kW까지 뺐을 수 있어. 아이오닉 5가 3.6kW 빼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배 더 많이 빼줄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가는 레인지 거리도 비슷해. 픽업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추천을 해줬더니 얘가 좋아하더라고요. 에이 포터2 EV는요, 그 포터럭이니 뭘 실라고 EV는요, 내년에, 모터 성능이 강화되고요, 배터리 성능이 좋아집니다. 포터2 EV는요, 조만간에,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해진 심장과 좀 더 강력해진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감히 F150 라이트닝 따위가 포터럭이니 뭘 실으려고 EV에 비비려고. 에이, 안 되지. 드림카도요 현실감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현실감 있게 생각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돈을 모으지. 농담이고요. 포터2 EV는 추천 못하죠. 일단 전륜구동 방식 뭐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가장 큰 문제가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그것도 BMW ID4에 들어가는 그런 디스크 브레이크도 아니고 그냥 그 옛날 내연기관의 그 디스크 브레이크 그대로 쓰는데 안 되지. 차라리 ID4에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면 몰라.
그 컨티넨탈 거 쓰면 몰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포터는 안 돼요. 본거도 안 됩니다. 걔네들이 심지어 V2L도 안 돼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남매 사이라지만 좋은 거 추천해줘야지. 어쨌건 일단 오늘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벌써 58분 53초 지나고 있네요. 정말 오늘도 후딱 지나갔습니다. 진짜 오늘 하루가 너무 가팔랐던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은 이제 빨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카페데어나트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카페데어나트 들어오시면 됩니다. 언제? 오늘 말고 내일. 오늘 말고 내일 하니까요. 내일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오늘 새로 팔로우 주신 분들 라미파크님, 그 다음에 하랑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제 방송 홍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팔로우 수가 50명도 안 돼가지고 뭐 이모티콘이고 나발이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에는 오자마자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좀 더 밝은 유익하고 좋은 소식 그리고 여러분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라디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다시 보기 올라갈 거니까 놓치셨다면 유튜브 다시 보기 받으려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했고요. 저는 신수였고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오늘 모두 봐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마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